소통의 심리학 18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모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무엇일까?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 파트는 조금 학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좀 잘 듣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정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법 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할 때 무엇으로 전달을 할까? 무엇으로 전달을 할까라고 했을 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선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어로 이루어진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언어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한다. 전달할 때 선어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전달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듣는다,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을 발화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듣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상담의 과정으로 본다, 카운셀링의 과정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말을 하는 사람을 내담자, 카운셀리, 이것을 이 법조계에서나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 의뢰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담에서는 상담이란 용어, 카운셀링이란 용어를 칼 로저스가 1946년에 사용했죠. 처음으로. 그리고 이걸 한자로 번역할 때에 이 상담을 서로 상자 말씀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상담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내담자, 올레자, 찾아온 사람, 담자, 이야기담이라, 말할 담이라, 말씀담이라, 자자, 사람 자자, 놈 자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와서 말하는 사람이 내담자죠. 보편적으로 카운셀러라고 말하죠. 이 듣는 사람을 카운셀러, 우리가 상담자니까 많이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는 것은 한자어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상담자의 정확한 의미, 청담자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라면 야, 청담자가 정말 맞겠다 이 생각 듭니다. 들을 청자, 이야기 담자, 사람 자자, 내담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해할 때는 아하, 화자가 있으면 청자가 있다. 화자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언어적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한다. 전달할 때 전달하는 과정은 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 내가 일방향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스피치가 됩니다. 연설이 됩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선으로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이 듣는 사람은 다시 이 사람이 화자로 전환되는 거죠.
화자로 전환돼 가지고 다시 이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견을 전달한다.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이 청자가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이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이고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했듯이 우리 사람은 의식의 상태에 있을 때에 잠을 자지 않는 꿰있는 그 순간에 70% 이상을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 대화라는 것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상호작용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때 자신의 채널이 돌아간다. 채널이 돌아갑니다. 뭐 요즘은 전부 다 텔레비전이 버튼식으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리모컨으로 누르면 됩니다. 디지털 TV라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리모컨이 없었습니다. 채널이 있었습니다. 탈칵 돌리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흑백 TV도 있었는데 이 강의를 하면 아마 이 200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은 도대체 그게 뭐야 골동품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을 맞추면 그것이 지상파 방송이든 종합 방송이든 우리 때는 KBS, MBC 밖에 대본이 없었죠. 어린 시절에. 이 맞춤입니다. 채널은 똑같이 내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때도 내가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학습된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나의 경험에 또르륵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생각과 감정에 맞는 이 경험들을 툭툭툭툭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달을 합니다. 수단입니다. 전달하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나의 감정과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상대는 나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를 그가 들으면서 자신의 경험에 봇다는 채널이 또르륵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에 합당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아하,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감정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채널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듣는 사람의 채널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뭘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섰을 때는 막연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명확한 언어를 선택해야 되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몸짓 언어나 또한 준 언어나 나의 태도와 표정들도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해서 전달해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이 있다. 내가 청자의 입장에 있을 때 뭐냐?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채널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대방이 진짜 전달하고 하잖아. 그의 의도대로, 그의 심정대로, 그의 메시지를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와 말하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에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사람 때는 내가 정확하게 나의 의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의도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의 의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버 슈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7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권위자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전공하거나 광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필수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다 보면 웨이버 슈만이라는 이 학자의 이론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공통 부분을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 공통 작업을 통해서 공통 분모를 형성해 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함께 노력하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슈람의 이 모형을 보면 이래 됐습니다. 위버 슈람의 모형은 참 재미있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했지만 이 슈람은 이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공통된 부분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합니다. 공통된 부분을 형성한다, 이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트는 듣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의 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오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문학에서는 담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의 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정보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보원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원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전달한다? 어떻게 전달할까 했을 때,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했을 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사람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것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나의 의도, 나의 메시지를 부호화로 바꿉니다. 즉 코딩 작업한다라죠. 통계학에서는 이거 코딩 작업이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PPT를 통해서 강의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작업을 할 때는 그림 색깔을 넣습니다. 그래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할 때는 컴퓨터는 코딩을 합니다.
0과 1로 코딩을 해버립니다. 자기 컴퓨터는 자기 언어로 코딩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사람들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 의도를 전달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던 경험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 코딩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은 또한 자신의 경험의 장애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또록축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 사람은 내가 전달할 때는, 이 경험의 장에서 전달할 때는, 여기서 전달은 이 노란 이 연필은 전달의 수단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선택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선택해서 전달합니다. 전달할 때 듣는 사람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전달을 받으며 들으면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그것을 통하여 부호를 해석합니다. 디코딩이 맞죠. 부호를 했습니다. 채널이 돌아가면서 아하!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겠구나 해석을 합니다. 아하! 저 사람의 이 몸짓 언어를 통하여서, 준 언어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은 이것이겠구나. 감정은 이거 내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아하! 이런 뜻이구나 라고 목적지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핵심 단어입니다. 부호화, 부호 해석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장벽이 일어나고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전달할 때도 내가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좋겠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채널로 바뀌고 내가 코딩화하고 내가 코딩한 것을 전달할 때는 언어와 비언어를 하면서 전달을 하니 상대는 이것을 듣고는 자신의 경험의 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또록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이런 뜻이겠구나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나고 커뮤니케이션에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구성 요소는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통용된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코딩입니다. 코딩 작업을 한다. 합당한 언어를 선택하고 합당한 비언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전달합니다. 전달한다,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지가 되었으면 이렇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해석할 때 자신의 경험의 장에 또록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는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과 모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고 싶고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시그마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의 심리학을 또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자기 자신에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댓글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희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